네,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시죠. 이효 여사가 6월 10일 향년 97세로 돌아가셨습니다.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그리고 노벨 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 기금으로 쓰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.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죠. 예. 네, 14일에 발인했고 또 서울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함께 안장이 되셨습니다. 근데 예. 우리 조 국장께서는 과거에 이효 여사님을 자주 뵈었다면서요? 이제 뭐 한 1990년경인데요. 한 30년 전이네요, 벌써. 제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제였던 동교동을 조금 들었습니다. 예. 드나들으셨다고. 예. 정치 지망생도 아닌데. 예. 예. 어찌 이렇게 왕래하셨나요? 당시 제가 그 어. 동교동 출입기자였습니다. 평화민주당, 평민당 시절인데요. 평민당 총재. 예, 그때 당시 총재죠. 네네. 아마 네. 이 당시에 굉장히 김대중 총재와 평화민주당이 힘든 시기였어요. 네. 그 3당 합당이라고 이야기하죠. 87년 체제 이후에 그 통일민주당과 민정당 그리고 저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당들이 네. 합쳐져서 네, 자민당. 그렇죠. 합쳐져서 지금 민자당이 됐죠. 민주자유당이 네.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야당이 조금 옹색한 상태였어요. 여당 거대 여당이 돼 있고. 그랬구나. 그러다 그러면 보니 네. 그래서 제가 출입기자다 보니까 아침마다 김대중 총재 댁을 가서 아침에 갔었습니다. 뭐 하셨어요? 가셔서. 아침 먹었죠. 아침만 먹고 옵니까? 요즘 기자들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생선 취재 관행인데요. 네, 네. 당시 출입기자들이 아침마다 유력 정치인들 집에 들어들었어요. 네. 아마 동교동 그리고 상도동 네. 그리고 아마 그 김종필 총재 때가 청구동이었죠. 아마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래서 뭐 예전에 동교동파 뭐 상도동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당 대변인하고 같이 기자들하고 아침을 먹습니다. 저기도 총재님도 나오시고. 예, 당시에. 그렇죠. 뭐 당시에 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. 네, 네. 그 후에 아마 뭐 돌아가신 분이죠. 박상천 의원으로 대변인이 바뀌었었는데. 그래요? 예. 그러면 가서 뭐 무슨 밥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? 뭐 그런저런 어떤 정치권에 돌아가는 이야기 정보 네. 정도 교환을 하긴 하죠. 네. 그러고 나서 아마 그날 할 이야기 일들을 대충 좀 감을 잡고 그 예도 당사나든가 여당 야당 당사들이 전부 여대 있었어요. 국회에 가고 네, 네. 그리고 뭐 당사에 가거나 아니면 국회에 가서 취재를 하죠. 예. 그 이제 그때 이효 여사님을 자주. 예, 그렇죠. 이제 뵌 아침을 먹으면서 이제 보긴 봤는데 네. 자주는 아니고 드문드문 네. 배웠어요. 사실 뭐 기자들 아침상 차려주는 아주머니는 따로 계셨어요. 네. 직접 뭐 이 여사가 그때만 해도 또 60대 후반이었어요 이미. 네. 그러니까 네. 뭐 근데 아침에 뵐 때도 그렇게 뭐 가은 분은 아니고 뵐 때도 별다른 말씀도 없고 조용한 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예. 지금 김정숙 여사 같으면 뭐 좀. 그분 굉장히 활달하시죠. 그렇죠. 예. 이제 분위기는 그렇지는 예. 않으시니까. 예. 네. 그 아침 메뉴로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? 밥을 안 줘요. 어. 밥을 안 주고 네. 주로 뭐 고구마나 떡 종류 이런 걸 줘요. 어. 근데 뭐 하여튼 그게 네. 밥 먹는 멤버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. 대변인하고 네. 박지원 의원하고 네. 김 총재 그리고 이제 기자들 7, 8명 정도인데요. 그 서울에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6대 일간지라고 얘기하죠. 종합신문들. 조진동을 비롯해서. 경제지는 아니고 네네네. 그런 정도 메이저. 했는데 김대중 총재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식가입니다. 그분이 많이 드세요. 그래요? 사실 그 대퇴골 골절인가 이걸 해서 몸이 다리가 불편하신데 많이 드시도 뭐 이렇게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뭐 그 가운데서 박지원 의원이 저는 사실 놀라웠어요. 그분이 아마 자기 집을 났을 때 보통 한 새벽 3시에 나오신다 그래요. 네. 거의 뭐 밤 12시 넘어서 갈 경우도 그러니까 많거든요. 잠은 대변인 언제 기자를 주무셔? 만나야 되니까. 네. 그 정도로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그 기자들 시중도 들고 뭐 이야기하니까 네. 아마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서 요즘 박지원 의원이 이 정치 구단 소리를 들으면서 네. 지금 아직까지도. 신문 방송에서 맹호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. 예. 네, 네. 정말 그
요즘 사실 이런 얘기 들려줄 분들이 예. 없는데 우리 예. 조 국장께서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준 것 같고 예. 또 예 좀 그러네요 느낌이. 예. 예,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 이 여사 돌아가셔서 네. 하다 보니까 이제 네. 그렇긴 한데 네. 참 옛날 얘기 자꾸 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만은 예. 그리고 예전 정치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했는지 한 번쯤 이렇게 예, 기억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했습니다. 근데 예. 아까 그 동교동 출입을 한 6개월 정도 예, 하셨다고 했는데 왜 6개월만 하셨나요? 출입처가 바뀌었습니까? 아니요, 저기 서울 지역 같이 이거 취재하던 일간지 기자들이 자꾸 눈총을 주더라고요. 오 그래요? 네. 왜? 텃세 부린 거죠. 뭐 그 덕보잡 총기자가 이게 아침마다 자기들끼리 드나드는데 네. 왔는데 뭐 대놓고 오지 마라 소리는 못 하고 네. 저를 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. 하여튼 뭐 그래서 사실 뭐 지방신문 기자는 지역신문 기자는 저밖에 없었어요. 서울 지역 그 종합일간지 기자만 있었고 네. 네. 그 사실 아침마다 가면은 가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렇죠. 부지런해야 되니까 저도 그렇죠. 그렇게 네. 뭐 근데 사실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. 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. 그냥 뭐 가십길 그 당시에는 그 정치면에 가십 기사가 가십만 있었거든요. 네. 그 가십거리 정도만 얻어 쓰려고 가는 것도 사실 또 뭐 그렇고 눈총도 주고 이러니까 게을러진 거죠 제가. 네. 근데 참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볼 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메이저 신문사들이 다 오고 이게 또 호남도 아니고 경상도에 지방에서 대구에서 근데 거기가 김영삼 씨 댁도 아니고 김대중 평민당 총재 사저란 말입니다. 거기를 이 경상도 기자가 신문 기자가 가는 게 이렇게 참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대단한 우리 대각당 뭐 근데 동교동에서 저를 과시한 건 아니고 종합일간지 기자들이 저를 눈총을 준 거죠. 그러니까요. 하여튼 대단한 우리 조국장이십니다. 뭐 와장창 TV는 아무나 합니까?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정치부 기자 사이에서는 그 동교동 뭐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지하 서재가 있죠. 아 서재요. 지하 벙커라고 이야기합니다. 네네네. 들어가서 김대중 총재하고 1대1 이렇게 얘기를 독대를 해야만이 진정한 정치부 기자다. 뭐 이런 얘기가 정치부 기자라기보다는 동교동 제대로 출입한 기자라고 얘기 듣죠. 네네. 근데 가보셨어요? 저를 불러줄 일이 만무하죠. 네. 근데 요즘도 그럽니까? 지금 뭐 저기 이렇게 유력 정치인 집 찾아가서 아침 먹는 관행이 이게 없어졌죠. 없어졌죠. 이게 이제 아마 정치부 기자들이 아마 이회창 총재 시절에 없어졌는가? 저도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집 개방을 안 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.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. 그 사모님들 영향인가? 막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의 어떤 자체 표찬 관행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아마 2000년대 들면서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그 이호 여사 별세건을 다루다가 이 동교동과 또 예전에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 관행 얘기로 번졌는데요. 다시 한번 이호 여사님의 명복을 빌면서 여기서 마치죠.